총급여입니다. 이 연봉 1억인 총급여에서 할인을 3번을 해줘요. 디스카운트를 총 3번을 해줘요. H사 포인트가 비율이 1대1이 아니고 1.5대 1이에요. 내가 10만 포인트 쓰면 10만 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현금 박치기 효과가 있고 한 4, 5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키포TV입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정말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중! 오늘 연봉 1억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연봉이 1억인데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마 받아요? 8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계산을 편하게 위해서 월 1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10% 정도, 월 1000만 원 월급에서 10% 정도인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200만 원을 1년에 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떼가요? 아니면은 나중에 내라 그래요? 미리 떼가죠? 이걸 바로 애초에 떼간다 그래서 원천 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월급을 받게 돼도 1000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을 미리 떼가고 징수해 가고 900만 원이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돌아와서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냈으니까 연말에 국가에서 병사를 해보니까 너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고 자녀도 셋이나 부양해, 너 힘들겠다. 1200만 원 말고 너 1000만 원만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1200 냈는데 10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200만 원 정도는 돌려받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또 보니까 한 총각이 있어. 이 총각은 부모님도 모시는 사람도 없고 너 부양하는 자식들도 없네. 너 혼자 편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1200만 원 아니야, 부족해. 너는 한 1400만 원 정도는 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정산을 해줘요. 난 1200만 원밖에 안 냈죠. 1400 내라고 하니까 2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더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연말에 정산하는 거야. 이게 끝입니다. 미리 떼갔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정산을 연말에 하는 거야. 이게 연말정산이야. 끝! 너무 쉽죠? 여기까지 쉽게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의 지능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사실은 아까 말한 연봉 1억에서 한 10%, 20% 세율을 곱해서 내가 딱 세금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연봉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 테이블에 보시면은 총급여입니다. 이 연봉 1억인 총급여에서 할인을 3번을 해줘요. 디스카운트를 총 3번을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냥 막 세금 떼가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3번의 할인을 해줍니다. 첫 번째 할인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인데 이건 그냥 기본 할인이야. 너 일하느냐고 고생 많았지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한 1000만에서 2000만 원 한도까지 그냥 기본 할인 해줍니다. 이게 1차 기본 할인. 그리고 여러분들 아울렛 가면 기본 할인에 추가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할인을 좀 해줍니다. 이게 소득공제입니다. 10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어. 기본 할인은 1000만 원 할인 받았고 그렇게 했을 때 연봉 1억이었는데 이제 기본 할인 추가 할인을 받고 나니까 6천만 원이 나와. 요 6천만 원이 가세 표준에 대한 표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율은 요 급여에 따라서 다르게 나니까 요 급여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6천만 원의 20%니까 1200만 원이 내 산출세액으로 내가 내야 될 세액이 결정이 난 거예요.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마지막 3번째 할인을 해줘요. 이 3번째 할인 바로 보너스 할인입니다. 이 보너스 할인을 200만 원을 해줘.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얼마예요? 200만 원을 할인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근데 난 1200만 원을 이미 냈으니까 이거 기납부세액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결정세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 난 돌려받는 거야. 알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라고 너무 어렵게 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내가 연봉이 있고 할인 3번 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세금 낸 거랑 계산한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차이를 내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잘 따라오셨어요. 여기서 제가 꿀팁 3가지,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할인받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자, 첫 번째 할인이 바로 소득공제예요. 자, 첫 번째 할인은 그냥 제가 기본으로 할인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추가 할인과 보너스 할인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이에요. 첫 번째 할인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이 추가 할인에서는 2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가 뭐냐면 부모님들 있죠. 부모님을 공제를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순서 싸움이에요. 막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한 명밖에 안 되거든요. 부모님을 내 쪽으로 편입시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무조건 저한테 끌고 오세요. 단 조건은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소득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알바 같은 걸 하시게 되면 연 기준 500만 원 이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으면 이거 150만 원 공제해 주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소득 표준표 보여드렸죠. 보통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데 15% 24%예요. 평균적으로 한 20% 잡으면 150만 원이니까 그냥 부모님 등재 딱 하는 순간 한 명당 30만 원이 그냥 연말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신용카드 혜택인데, 이거 신용카드 아무리 써봤자 그냥 부모님 한 분 편입시켜서 받으면 정말 쉽다. 아버님은 만약에 일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잡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머님이라도 이렇게 공제를 편입시키시면은 이거 30만 원 받는 거예요. 내 생돈 30만 원 받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가 신용카드입니다. 이 신용카드는 사실은 공제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조건을 제가 위에 표시해 드리긴 하겠지만 25% 이상을 쓴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내 연봉이 5천이야 예를 들면 25%면은 일단 1250을 이상 써야 돼. 그리고 공제한도 300만 원까지 맞추려면은 거의 3천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에 긁어야 돼요. 내가 연봉이 5천인데 신용카드를 3천을 긁어야 돼. 쉽지 않죠? 팁이 있다면 신용카드는 15%고 현금 영수증은 30% 이상이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체크카드를 쓰시면은 공제율에 달하기 쉽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런 거 좀 이용을 하면 공제율이 높으니까 그만큼 공제가 잘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위에 뭐라고 했어요? 기본공제 부모님 한 분 끌어오시라고 했죠. 이게 너무 좋은 게 그 부모님을 또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 뭐예요? 다 현금 쓰시죠? 그 현금 영수증을 번호 등록할 때 그냥 내 번호로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쓰신 거 그냥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많이 가시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신용카드도 맥스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끌고 오는 게 가장 큰 팁이다. 이렇게 추가 할인에서 두 번째 꿀팁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보너스 할인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이 보너스 할인 중에서는 첫 번째 연금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 저축이 뭔지는 아시죠? 나중에 퇴직을 했을 때 연금을 받는 거죠. 연금 저축이 600만 원까지는 15% 정도 할인해 줍니다. 물론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15%면은 여러분들 600만 원어치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90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600만 원 적금을 들면 지금 요새 현재 금리가 은행에 넣으면 4% 5% 이렇게 주죠. 잘 주면 보통 3%에서 5% 사이를 주는데 얘는 15%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받는 걸 나중에 받아서 문제지만 이거 15% 그냥 돌려줘요. 600만 원 내면 90만 원 돌려준다니까. 이 개꿀이에요. 기본적으로 연금 저축은 600만 원 한도 내에 세팅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15% 적금이다. 15%짜리 적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가 사실 젊은 직장인분들은 받을 가능성이 좀 적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위에 가장 큰 공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 끌고 온다고 그랬죠? 부모님을 끌고 오면 여기에도 또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총 급여액의 3% 이상 하는 금액은 특히 65세 이상은 한도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꿀입니까? 그래서 형이나 누나들, 동생들이 등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몰래 이 영상을 보고 빨리 등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받으면 돼요. 그걸 나머지한테는 알려주지 마. 내가 다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맛있는 것도 사주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이제 제가 보너스 팁으로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말고 11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11조 내시는 분들 있죠? 근로소득의 10%에 대해서 보너스로 돌려줍니다. 15% 정도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거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끌고 오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꿀팁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후원금 센터인데요. 네이버에 정치후원금 센터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후원을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돌려줘. 10만 원 내고 10만 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 10만 원 내면 안 되잖아요. 꿀팁이 아니잖아. 이 10만 원 결제를 포인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포인트, 1대1 포인트들은 사실 거의 현금성 같으니까 하지 마시고, 이 H사 포인트 있죠? H사 포인트가 비율이 1대1이 아니고 1.5대 1이에요. 예를 들면 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100원에 해당하는 게 한 150원 정도 된다고. 좀 비싸게 포인트를 쓸 수 있게끔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게 1대1이에요. 내가 10만 포인트 쓰면 10만 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현금 박치기 효과가 있고 한 4, 5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H사 포인트 쓰는 분들은 여기서 꼭 10만 원 정도는 포인트로 후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있어요. 얘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10만 원 내면 10만 원 이렇게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는 안 되고 다른 구에 지역구에 10만 원 내고 1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만 원짜리 포인트 답례품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하시고 4만 포인트가 들어오면 이런 답례품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쌀 보이시죠? 4kg짜리 2개 8kg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3만 원이에요. 3만 포인트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았던 고마웠던 지역에 10만 원 내고 10만 원 받으시고 그냥 답례품으로 3만 원짜리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부모님을 빨리 등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당장 되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 동의 얻기를 해서 다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팁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고 꼭 적용해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